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배울 내용이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저희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정보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정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리포터를 썼다. 리포트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이름을 한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워드 형식으로 저장하실 수 있을 건데, 이렇게 특정한 정보를 파일이라는 형식으로 묶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보기 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hwp.doc라는 파일이 실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컴퓨터 상에서는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저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일들을 관리하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 파일은 예를 들어 3MB, 10MB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받는 거예요. 동영상을 받게 되면 AVI 파일이겠죠. AVI 파일이면은 1GB, 이거는 메가죠. 그러니까 이런 파일들이 저희가 봤을 땐 추상화되어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컴퓨터 안에 들어갈 때는 이 파일 형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1기가를 잘게 쪼개 갖고 이 컴퓨터에 있는 어떤 특정한, 여기 보면 데이터 블록 돼 있죠. 데이터 블록에 하나씩 매핑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작은 데이터의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 블록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데이터의 경우에는 한 번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잘게 쪼개는 겁니다. 또 운이 좋아서 이 잘게 쪼갠 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좋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순차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들어갔다가 얘는 가운데 얘는 마지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또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일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봐서 파일 구조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트 블록, 그리고 슈퍼 블록, 그 다음에 아이노드, 그리고 실제 데이터 들어가는 데이터 블록, 이렇게 크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트 블록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 블록, 파일 시스템 시작부에 위치하고 보통 첫 번째 섹터를 차지한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섹터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부트스트랩 코드가 저장되는 블록이니까 이 첫 번째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딱 켜지게 되면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올 때 첫 번째 주소에서 받아오거든요. 첫 번째 주소에서 받아와서 컴퓨터를 시작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슈퍼블록입니다. 슈퍼블록에는 전체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정보인지를 여기 밑에 보시면 총 블록수, 사용 가능한 아이노드 개수, 사용 가능한 블록 비트 맵, 블록의 크기, 사용자의 블록 수, 사용 가능한 블록 수, 이러한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이리스트라는 겁니다. 아이리스트라는 것은 아이노드라고 하는 특정한 정보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좀 보도록 하고, 이 아이노드는 각 파일에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이 파일이 어떤 형식인지,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해 놓은 것을 아이노드라고 하게 되고, 이 아이노드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나타내는 것을 이 iNode의 iLis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블록에는 약 40개 정도의 iNode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블록의 크기도 한정적이니까 이 한정되어 있는 크기 안에 몇 개의 iNode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블록 2번, 블록 3번 이렇게 쭉쭉쭉 있겠죠? 있는데 보니까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에부터 iNode가 시작가 되고, 하나의 블록에는 40개의 노드가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고, 이것을 쭉 리스트해서 묶어 놓은 것을 저희는 iList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정보가 들어가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의 내용을 저장하는 블록, 그래서 데이터 블록 적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위쪽 부분은 뭐냐면 이 파일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실제 이제 진짜의 정보가 나오는 것은 여기 데이터 블록 시작점부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보가 시작을 한다라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Node인데 한 파일은 하나의 iNode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마다 자기 자신을 매우 잘 표현할 수 있는 iNode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모든 정보, 도대체 파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타입, 이게 일반 파일인지 아니면 파일이 아닌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블록 장치, 문자 장치인지 이런 다양한 파일에 대한 타입을 알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배웠다시피 리눅스에서는, 저희가 윈도우에서는 파일의 정의가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실제 파일일 수 있지만 리눅스에서는 모든 정보를 파일 형식으로 가지기 때문에 일반 파일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타입으로 정의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크기, 실제로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 권한, 뭐 읽고 쓰기, 그리고 실행하기 이런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용 권한, 그리고 파일의 실제 소유자와 파일에 속하는 그룹, 그리고 이 파일을 최종적으로 접근했던 적은 언제인지, 그리고 갱신은 언제 되었는지 이런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 블록에 대한 포인터라고 해서 실제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포인터 정보는 포인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터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iNode가 있고, 이 iNode가 데이터 블록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를 하자면 왼쪽에 iNode가 위치하게 되고 오른쪽에 실제 데이터 블록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파일의 상태 정보가 있죠. 그리고 상태 정보는 앞에 보셨던 여러가지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파일의 상태 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블록에 대한 포인터를 찍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포인터는 여러분들 C 프로그래밍 하실 때 많이 배우셨죠? 포인터,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가리키기 때문에 그 가리키는 곳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곳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되면 여러분들 그쪽 방향을 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iNode에서 포인터가 가리키게 되면 그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게 되면은 그쪽에 실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블록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포인터 블록 포인터도 여러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데이터 블록 주소를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정보가 매우 큰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게 하나의 직접 블록 포인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없을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직접 블록 포인터를 통해서 10개의 정보를 엮고 싶었다면 10개 이상, 지금 1024개의 정보를 엮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간접 블록 포인터를 쓰게 됩니다. 간접 블록 포인터를 써갖고 직접 이거를 포인터 하는 곳을 딱 보니까 여기에 직접 블록 포인터가 들어있어요. 근데 직접 블록 포인터가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정보의 개수가 보니까 1024개가 들어있죠. 1024개가 나오는, 여러분들 뭐 컴퓨터 공학 하실 때 왜 숫자를 1000으로 안 쓰고 1024로 쓸까? 512로 쓸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컴퓨터는 그 이진 숫자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모든 정보는 2의 배수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1024라는 것은 2의 10승이 됩니다. 그래서 2의 10승을 하게 되면 1024거든요. 네, 이런 형식으로 정보가 저장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 블록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보고 1024개가 여기에서 이제 매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중 간접 포인터입니다. 방금 전에는 간접 포인터였는데, 이중이라는 것은 간접 포인터, 이중 간접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찾아가 보니까 여기에는 또 간접 포인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 포인터 1024개로 또 접근을 해보니까 직접 포인터 1024개를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2중, 3중, 4중, 5중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때 이러한 포인터를 뭐 2중, 3중을 쓰면은 얼마든지 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당연히 엄청나게 큰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포인터 접근 방법이 한 번 접근, 두 번 접근, 세 번 접근이죠. 여기서 한 번, 두 번 접근, 여기서 한 번 접근. 이 접근하는 속도가 데이터 크면 클수록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만약 포토샵 같은 정보에서,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엄청 로우 이미지를 불러올 때 속도가 많이 느리죠. 아주 작은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JPG를 불러올 때는 아주 빠르게 불러오잖아요. 근데 로우는 엄청 느린 이유가 정보를 이런 형식으로 액세스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발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보를 10개 저장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1024개를 저장하고, 여기는 1024 곱하기 1024. 그래서 약 2의 20승의 정보가 저장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1MB겠네요. 1MB. 그러니까 1기가를 하려면 3중이 돼야 될 거고, 1테라를 하려면 4중 포인터까지 가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것을 보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록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게 계속 블록 포인터죠. 데이터 블록에 대한 포인터로서 파일의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 할당된 실제 데이터 블록의 주소를 저희가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iNode 내의 블록 포인터는 직접 블록 포인터 10개, 그리고 간접 블록 포인터 1개, 이중 간접 블록 포인터 1개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리눅스 환경마다 다 다를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케이스를 조금 예시를 들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 입출력을 구현을 할 때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 게 파일 입출력인데, 이 입출력이 커널 내에서 어떻게 자료 구조를 구성하고 있고 이 자료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디스크립터 배열, 그리고 열린 파일 테이블, 동적 아이노드 테이블,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어서 정보를 파일 입출력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서 보게 되면 왼쪽에 파일 디스크립터 배열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당 하나가 할당되게 되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열게 되면 그 파일에 대한 파일 디스크립터 정보가 이 배열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지금은 3번에 있는 것을 접근한다고 보시게 되고, 3번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지금 어떤 파일이 현재 상으로 열려 있는지 여러분들 오픈하게 되면은 이 열린 파일 테이블에 여러분들의 파일 정보가 업데이트 됐고, 클로즈 하게 되면 이 정보에서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열린 파일 테이블이 있는 거고, 여기에 보니까 얘가 가리키는 정보는 동적 아이노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아이노드 테이블이 있었으면 얘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저희가 불러와서 써야 되니까 동적 아이노드 테이블을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아이노드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파일 타입, 파일 크기, 접근 권한 등 다양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러한 정보에서 맨 밑에 있는 것은 데이터 포인터였죠. 데이터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블록을 여러분들 액세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가 모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된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포인터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메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 상에서 실제 아이노드의 정보는 여기 가지고 와서 동적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구나 라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일 디스크립터 배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당 하나씩 갖는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한 개 딱 열게 되면은 실행되는 게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는 이제 파일을 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 그때 할당되는 게 파일 디스크립터 배열입니다. 자기가 물론 하나의 파일만 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파일을 읽고 쓰기를 하려면 이 파일 디스크립터 배열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가리키는 거는 열린 파일 테이블의 엔트리, 그러니까 어디에 열린 파일 테이블 정보가 있는지를 이제 얘가 가리킨다라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파일 디스크립터는 파일 디스크립터 배열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열린 파일을 나타내는 번호를 저장하고 있구나 라는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일 디스크립터 열었을 때 나오게 되는 정보가 열린 파일에 나타내는 번호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일을 열고 쓰는 데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린 파일 테이블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이제 여기 열린 파일 테이블에 정보가 올라가게 되고, 이거는 파일 테이블인데 커널 자료 구조 중 하나고, 열린 모든 파일 목록이 여기 저장이 되고, 열린 파일은 파일 테이블 항목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구나. 파일 테이블 항목을 보시게 되면 파일 상태 플래그, read, write, append, sync, non-block 이런 다양한 현재 파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파일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 파일에 대해서 정보를 표기하는 아이노드에 대한 포인터까지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일 테이블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정보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일을 열게 되면은 그 파일에 대한 정보 접근을 위해서는 정보를 담고 있는 아이노드에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노드의 정보가 파일 시스템 상에서 이렇게 불러오지게 돼갖고 여기 테이블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된 파일들의 아이노드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동적 아이노드 테이블이라고 하게 되고, 아이노드는 다시 한번 저장하게 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대한 자료 구조,
한 파일에 대해 하나의 아이노드가 가지게 되고 하나의 파일에 대한 정보 저장, 소유자, 크기, 파일 위치한 장치, 파일 내용 디스크 블록에 대한 포인터와 같은 다양한 정보가 아이노드에 저장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